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헌법상 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선지 네 가지가 있죠. 자, 먼저. 자, 전에 어떤 가족제도가 전해져 왔다 하더라도 양성평등에 반한다고 보면은 정당성 인정될 수가 없겠죠. 호주제도, 동성동본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제도 같은 경우가 역사적으로 쭉 이어져 왔어요. 그게 훼손되거나 변경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헌법이 특별히 제도로 보장하는 겁니다. 이런 걸 제도 보장이라 하죠. 자, 제도 보장이라는 것은 폐지되고 없어지지 않도록 헌법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입법에 따라 본질적 내용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본질은 헌법에서 보장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니라 객관적 법 규범이고요. 기본권과 구별되죠. 그래서 헌법에, 이게 중요하죠. 헌법에 의해서 제도가 보장됩니다. 그러면 입법자는 헌법에 따라서 입법을 해야 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학설판에 따르면 기본권은 최대 보장이죠. 최대 보장. 제도 보장은 최소 보장이 됩니다. 자, 공무원 제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무원 제도도 제도 보장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제도는 최대가 아니라 최소 보장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직업공무원 제도가 있죠. 이 제도에서 직업공무원이 인정되려면 협의의 공무원만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 공무원은 광의의 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직업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죠.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직업공무원들 아닙니다. 따라서 직업공무원에는 선거직 공직자가 제외됩니다. 정치인들은 제외되는 거예요. 자, 직업공무원 제도로 인정을 받았으면은 이게 정치적 중립하고 신분보장 이 두 개가 양대 제도죠. 그래서 정치 중립, 신분보장 두 개입니다. 자, 공직자 선발에서는 이제 능력주의가 관철돼야 되겠죠. 능력에 따라서 시험 성적에 따라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능력주의에 대한 예외도 있기는 있어요. 예외가 허용이 됩니다. 소녀 공상전. 그래서 여자, 연소자, 유공자, 상위 공경, 전물 공경 유가족은 예외적으로 보장을 더 받습니다. 따라서 능력주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고 해야 돼요. 적용될 수 없다. 그럼 틀린 거죠. 자,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자, 직업공무원 제도는 정치 중립, 신분 보장 두 가지가 핵심이죠. 그 중에 먼저 정치적 중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들은 이제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는 복장을 착용할 수가 없습니다. 합헌. 자,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합헌. 공무원은 경찰 같은 공무원은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합헌. 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도 특정 후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합헌. 자, 초, 중 등 교원이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죠. 정당 가입 금지는 합헌. 다만 이제 대학 교원 같은 경우는 성인들을 교육하는 그 분들이기 때문에 대학 교원들은 정당 가입이 허용돼요. 자, 이게 정치적 중립 그러면은 직업 공무원들만 지키면 되는 건데 선거에서의 정치중립 그러면은 정치인들 중에서 대장은 지켜야 되죠.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자, 다시 대통령과 지자체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정치인이라서 선거에서만큼은 중립을 꼭 지켜줘야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개인적인 정치활동의 자유가 있고 대통령 공직자로서의 선거 중립 의무가 있으면은 사인의 지위와 공직자 지위가 충돌하고 있을 때에는 후자 선거 중립 의무가 훨씬 더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발언이라 하더라도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선거 중립이죠. 선거 중립에서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중립 의무가 있죠. 그러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에서마저도 중립 의무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정치 중립 받고 신분 보장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을 이제 함부로 파면하면 안 되겠죠.
자, 신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후임자를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해버려요. 그럼 선임자는 자르겠다는 거죠. 직을 상실하게 하겠다는 거죠. 정당한 이유 없이 신분을 상실하겠습니다. 위헌. 자, 공무원, 이제 직업 공무원으로서 신분 보장이 됩니다. 신분 보장이 되긴 하지만 그 신분이 무제한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인의 직업의 자유에 비해서 공무원들은 국가의 세금을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보다도 훨씬 더 제한된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무제한 아닙니다. 자, 따라서 공무원은 공인으로의 지위가 있죠. 국민 전체 봉사자죠. 국가가 월급 주죠. 그래서 일반 공무원의 신분 지위가 일반 국민들보다 공무원이 일반 국민보다 더 넓은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공무원 정년제도 합헌. 계급 정년 제도도 합헌. 자, 공무원은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제가 폐지가 돼서 그 직제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직권 면직을 시킬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은 합헌됩니다. 자, 관련 판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위 유지 의무 명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품위 손상 명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공무 외 일 이것도 명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명수 원칙 위반은 내 친구에 정리된 16개만 딱 외우면 돼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위반되지 않습니다. 자, 1인 시위라고 있죠? 1인 시위는 단체 집단 행위가 아닙니다. 혼자서 집단이라 말할 수 없죠. 자, 근무 조건 법정주의가 있기 때문에 근무 조건은 법으로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국가 예산이 있으면 정할 수가 있는 거고 없으면 못 정하는 거죠. 뭐. 국가 예산이 꼭 예상이 돼야 됩니다. 자, 당연 무효인 임용 결과권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공무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래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기 때문에 그 공무원으로서 했던 활동들은 다 무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퇴직한 다음에도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퇴직연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정당제도 돌아가겠습니다. 자, 예전에 그 근대 민주주의는 대의제였죠. 자유위임주의였고 그랬는데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정당제 민주주의가 발전을 해왔어요. 정당 기속적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그럼 현대에서 어떤 통설은 근대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고 정당제도 같이 중시하면서 두 개를 같이 조화롭게 해결하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당제가 우선되어야 된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조화롭게 같이 운용된다가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종래 순서 대의제가 정당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변화하고 있는 건 맞는 말인데 이걸 우선시할 수는 없어요. 조화롭게 얘기하지. 자, 정당에선 심판 제도는 그 예전에 그 진보적 야당 진보당이 등록 취소로 등록 취소가 돼서 없어버렸죠. 거기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제도가 들어왔는데 3차 개헌 때 처음 들어왔어요. 3차가 이제 한중일본 3파전이죠. 3파전 3차 개헌. 그래서 그때 검정공 해산, 검정공 해산이 정당 해산 제도예요. 3차 때 들어왔습니다. 자, 1962년이 6.25 전쟁 옷차림이 중요해졌죠. 5차 개헌입니다. 정복 추천. 그래서 옷차림 정복 추천. 정당 추천이 있어야만 국회의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정당 국가라고 말했어요. 가장 강력한 초정당 국가 경연을 보였습니다. 이게 5차 개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당적을 이탈하고 그러면은 정당에 소속되어야만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당적을 이탈하면 의원직이 상실됐어요. 원칙은. 그러나 제명이 된 경우라면 제명이 됐다는 거는 내가 원해서 당적을 이탈한 게 아니고 정당에서 잘린 거잖아요. 내 의지와 무관하게 잘린 거잖아요. 제명이었을 때는 국회의원직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건 뭐 이때 5차 개헌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도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자기 스스로 정당을 이탈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직이 상실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비례대표 의원도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은 예외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개가 뭐냐면 내가 원치 않았는데 잘렸다거나 제명됐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국회의장으로 당선이 됐다거나 이럴 때는 그 국회 회의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요땐 당적을 이탈해도 의원직이 유지가 됩니다. 다시 비례대표가 정당 이탈하면 의원직 없어지죠. 예외적으로 제명됐거나 의장이 됐을 때는 의원직이 살아있게 됩니다. 자, 정당 제도는 오늘날 대중민주주의에서 꼭 필요한 거고요. 정치인과 일반 국민들의 한 매개자 역할을 중개체설이 통설팔이죠. 매개자 역할을 하고요. 민주주의에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자, 이제 8조가 1항, 2항, 3항, 4항 4개가 있죠. 먼저 1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민주주의의 정당의 위치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일반 21조 결사의 자유에 비해서 더 특별하게 더 특별한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제8조 헌법 총강에다가 정당을 써놨죠. 특별한지를 강조하죠 하는 겁니다. 자, 8조 1항이 정당 설립 자유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자유권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 규정이 됩니다. 자, 특별 규정인데 헌재 판례는 어떻게 봤습니까? 특별 규정이지만 정당의 자유랑 결사의 자유가 둘 다 보장된다고 봤죠. 그래서 정당 등록이 되면은 정당 자유 8조로 보장되고요. 정당 등록이 안 된 신생 정당 같은 경우는 일반 결사로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자유로 다 보장된다고 봤습니다. 자, 21조 결사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있다. 정당도 결사의 자유 일종이다. 성격이 똑같다. 그런데 21조에 보장되는 결사로서 보장되지 않고 더 강력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8조에서 보장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격이 다르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21조에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틀렸죠. 아니라 21조에 따라서도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8조에 따라 보장도 되고 21조에 따라서도 보장되는 겁니다. 자, 복수홍당제 반드시 보장돼야 됩니다. 복수홍당제 보장이 안 되면은 북한 노동당 일당 독재 되는 거예요. 자, 헌법 8조 1항에는 설립의 자유다 써 있지만 활동 자유도 당연히 보장돼야겠죠. 자, 정당의 자유는 여러 가지가 다 되죠. 뭐 설립, 가입, 조직, 뭐 선택, 해산, 합당, 분단, 개인, 정당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 가입할 자유와 탈퇴할 소극적 자유도 다 보장됩니다. 자, 정당이 등록된 경우는 정당 조항 8조에 따라 보장이 되면 되겠고요. 정당 등록이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권리 능력 없는 사적 단체이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 보장돼요. 결사유지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정당으로 보호가 됩니다. 자, 정당 설립의 자유는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고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해요. 하지만 정당이 정당원을 대신해서 정당원이 정당을 대신해서 못하죠. 정당의 기본권은 정당 자기 이름으로 청구를 해야 되고요. 국민 정당원도 정당원 자기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됩니다. 자, 헌법소원 청구의 능력은 등록 요건 구비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등록이 됐건 취소가 됐건 상관없다 이거예요. 법적 성질이 사적 단체이기 때문에 언제나 정당으로서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자, 정당은 이제 중앙당과 시도당이 있죠. 둘 다 법인기 없는 사적 단체라서 기본권 주체성이 다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자, 정당은 사적 단체죠. 그래서 기본권에 관한 장 제2장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총강 8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물론 제도 보장이기도 하면서 기본권 보장이기도 해요. 이중적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성도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 가능합니다. 자, 정당은 그 사적 단체일 뿐이지 헌법기관 아닙니다. 이 헌법기관으로 보게 되면은 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헌법기관은 뭐가 있냐면 입법부,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 이런 게 헌법상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그 정당은 헌법기관 아닙니다. 따라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헌법소원 청구는 가능하죠. 사적단체니까 헌법소원 청구는 가능한데 헌법상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못하는 겁니다. 자, 정당 공천 탈락했습니다. 정당은 사적단체죠. 자, 공직 선거권을 침해당했으면 헌법소원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사적단체 내부 공천 탈락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서 임원 선거 떨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사적단체 공천 탈락을 가지고 헌소 청구 못합니다. 자, 입법전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합헌성을 심사할 때 엄격한 비례 원칙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때 정당은 제도 보장 아니냐, 제도 보장이니까 그냥 합리적 심사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제도 보장은 합리적 심사만 하면 되긴 돼요. 그러나 이 정당은 제도 보장이기도 하지만 정당의 기본권으로서도 보장이 되잖아요. 자유라고 써 있으니까 자유권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기본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성 심사만으로는 안 되고 과잉금지 원칙 엄격 비례 심사를 해야만 돼요. 다시 제도 보장에 그친다면 합리적 기준 심사가 되겠지만 기본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서 비례 심사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정당의 한계 제2항입니다. 제1항은 정당의 자유고 제2항은 정당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죠. 자, 정당은 이제 이렇게 민주적이어야 되며 제2항의 규정이 있죠. 그래서 목동 조직이죠. 목동 조직. 이제 목적 활동은 내용이고요. 조직은 외형적 규정입니다. 그것이 민주적이어야 된다. 제2항에 어떤 한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헌법 제8조 2항은 정당의 자유를 근거 짓는 규정이 아니고 정당의 한계를 규정하는 규정이에요. 한계. 다시 8조 2항은 한계를 규정한 겁니다. 자유를 규정한 건 2항이 아니라 1항인 거예요. 1항. 자, 이제 등록 정당의 형식적 요건으로서 5천 주소죠. 정당 설립해야 됩니다. 5천 원만 주세요. 5천 주소입니다. 5도 이상 시도당 있어야 되고 각 1000명 이상 있어야 되고 주소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계속성이 있어야만 정당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자, 정당의 조직 형식적 요건은 정부가 심사할 수 있어요. 근데 목적이나 활동, 목동, 내용은 정부가 심사 못합니다. 그건 검열이에요. 사전 검열이라서 못하고 실질적 내용 심사는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현재 지구당 폐지돼서 없죠. 당 연락소 폐지되고 없습니다. 고비용 저효율 제도로서 없애버렸어요. 합헌입니다. 없애도 합헌. 지구는 없어졌죠. 근데 현재 당원 협의회는 남아 있어요. 협의회는 이제 둘 수가 있습니다. 자, 하부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협의회죠. 협의회. 협의회는 남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협의회는 남아 있는데 협의회의 사무소는 금지가 돼요. 사무소 금지에도 합헌됩니다. 자, 정당 발기인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동일하며, 자, 대한민국 국민 아닌 사람 외국인이죠. 외국인은 정당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은 정당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대학교는 될 수 있죠. 대학교는 정당원 될 수 있습니다. 자, 영주 체력 부여받은 외국인은 정당 가입이 안 됩니다. 자,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더라도 합헌. 자, 이제 교사들이 있는데요.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교사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가 없어요. 대학 교수는 될 수 있죠. 그리고 판사나 대사는 공무원이라서 정당의 당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당원 될 수 없는 사람이 미성년자, 그리고 미성년자랑 교사, 초중고 교사, 그리고 외국인, 공무원 이런 사람들 될 수가 없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무원이죠. 선관위 직원도 공무원이죠. 공무원은 정치권이 할 수 없습니다. 자, 국무총리, 국무위원은 이제 정치인들이고요.
대학 교수들은 정당한 당원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공무원이라서 정당한 당원 될 수가 없는데 퇴직했으니까, 퇴직하면 일반 사인이니까 퇴직한 다음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갖지 못합니다. 근데 부의장은 가질 수가 있어요. 자, 회의를 할 때 국회의장은 1명, 이 사람은 특정 정당의 편을 들어주면 안 되니까 당적을 가질 수가 없고, 부의장은 2명, A당 1명, B당 1명, 이렇게 2명이기 때문에 당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지방 공무원, 국가 공무원이건 지방 공무원이건 공무원 정당 가입 금지는 합헌. 경찰청장은 정당 가입 못하죠. 근데 퇴직을 했단 말이야. 퇴직하면 일반 사인이기 때문에 정당 가입을 금지하면 위헌입니다. 자, 초중고 교사들 정당 가입 금지됩니다. 합헌. 대학교원은 정당 가입 허용됩니다. 그래도 합리적 차별이라서 합헌. 자, 초등중 교사에 대해서 정당 가입 전면 금지 합헌. 자, 근데 최근에 판례가 나왔죠. 그 정당 가입 금지는 합헌인데 그 밖에 정치단체 관여 금지는 이건 위헌 결정 나왔죠. 위헌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 그 국회의원이 이제 그 정당을 탈퇴했습니다. 그럼 신분은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정당의 말을 듣지 않고 기속된 말을 듣지 않으면 정당에 제명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정당 기속이라서 정당 말을 안 들으면 자를 수가 있는데 국회의원 신분은 자를 수가 없고요. 다만 정당원의 자격에서 제명으로 정당원 자격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당 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정당원 제명을 할 때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게 해놓고 있죠. 자, 당론과 전혀 다른 유언이 있습니다.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제명할 수가 있는데 제명하기 전에 먼저 다른 파트로 직을 옮겨줍니다. 합헌이에요. 직을 옮겨줬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럼 그때 나중에 자를 수도 있겠죠. 선임, 사보임 조치는 이제 합헌됩니다. 자, 당내 경선에서 선출되지 못해 탈퇴한 사람은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등록할 수가 없어요. 자, 교섭단체,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만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합니다. 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했으면은 국회 운영에 관한 교섭을 못하기 때문에 정책연구원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합헌. 자, 정치 소앱 열람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열람을 왜 3개월으로 제한하냐 이겁니다. 3년이건 30년이건 계속 볼 수 있어야지 왜 3개월만 딱 보고 그다음 못 보게 하냐 이거예요. 위헌입니다. 자, 8조 사망입니다. 정당 보조금 등. 그래서 이제 정당의 수입원이 당비, 후원금, 기타금, 보조금 4가지가 있죠. 그 중에 먼저 당비. 자, 정당의 당원들에게 이제 회비로 당비를 받는데 시골에서 저는 돈이 없습니다. 닭 한 마리 갖고 왔습니다. 닭도 받아줘요. 물건도 받아줍니다. 유가증권 물건 다 받아줍니다.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 기부할 수 없습니다. 투명하게 해야죠. 자기 실명제로 합니다. 자, 정당에 관해서 후원회를 금지시켰었죠? 위헌. 국회의원들은 후원회가 있는데 왜 정당 후원회가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위헌 결정 받았죠. 위헌 결정 받고 현재는 그 후원회를 만들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현재 중앙당에 한해서 후원회를 만들 수가 있고요. 시도당은 후원회가 현재 없죠. 그래서 이제 개인도 후원회 들 수 있고 정당도 현재는 후원회를 들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의원들인데요. 그 광역시도의 어떤 의원들 이런 사람들 후원회가 없었어요. 위헌. 근데 기초자치구 의원들도 후원회가 없었는데 그건 합헌됐습니다. 자, 서울시장은 서울에 1명, 국회의원은 서울에 52명. 그럼 서울에 52명인 국회의원도 후원회가 있는데 서울시장이 후원회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위헌 결정 난 거예요. 근데 자치구 의원들은 서울에만도 수천 명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소규모라서
후원회가 없어도 된다 이겁니다. 합헌 나왔어요. 그래서 광역은 위헌, 자치구는 합헌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둘 다 광역이건 자치건 다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현재는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당내 경선과 유시민 의원 사건이죠. 유시민 의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탈퇴하고 노무현 의원을 밀어줬어요. 그러니까 네가 후원회에서 받은 돈을 다 토해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액을 다 토해내라 그러면 위헌이죠. 쓰고 남은 것만 토해내라가 맞는 거죠. 그래서 전액 국고기속은 위헌. 현재는 전액이 아니고 잔액으로 바뀌었어요. 잔액 국고기속은 합헌됩니다. 자, 정치원 무기명 안 됩니다. 기명으로 실명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자금은 꼭 선관위를 통해서만 하는 거 아니죠. 기타금만 있는 거 아닙니다. 후원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는 정치자금 기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원래 그 노동단체만 정치자금을 기부를 금지했었는데 이게 위헌 결정을 받고 지금 현재는 모든 법인, 모든 단체 기부를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단체와 관련된 그 기부금 현재 다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거 합헌입니다. 자, 보조금입니다. 자, 정당은 이제 그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를 받고 이게 8조 3항이죠. 거기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 재량 사항이에요. 써 있죠. 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조할 수 있다. 재량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고 보조금이 뭐가 있냐면 선거 보조금도 있지만 일반 운영 보조금도 있어요. 두 가지 보조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보조금은 허용되기 어렵고 선거만 틀렸죠. 운영 보조금, 선거 보조금 두 개 다 가능합니다. 자, 보조금 계산의 기준은 최근에 실시한 재보궐선거가 아니고 임기 만료 선거고요.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를 기초로 해서 그 인원수 따져가지고 곱하기 800원 계산해서 보조금을 산정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자, 보조금 줄 때 20명 이상의 의원을 가지고 있는 교섭단체 같은 경우는 전체 50%를 균등하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교섭단체가 있는 정당과 없는 정당이 그 차이가 있죠. 합리적 차별로서 합헌입니다. 자, 전체 이제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이 있을 때 50%를 이제 교섭단체 구성한 정당에게 의석 비율 아니죠? 균등하게입니다. 50%가 있는데 정당이 두 개가 있다. 교섭단체 구성한 정당이 두 개가 있으면 25% 딱 똑같이 줍니다. 자, 그리고 남은 50%가 있을 때 이거는 그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5석 이상을 가진 정당 5석부터 19석까지는 5%씩 배분합니다. 그 총액 10%는 시도당한테 배분해 줘야 돼요. 그 예산결산위원회 도서 이제 확인 검사 받아야 되고요. 그 정당도 이제 국가의 어떤 그 감시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회계복을 허위했을 때는 이제 그거 감액 지급하게 됩니다. 너 거짓말했지? 다음에 너 돈 안 줘? 그럴 수 있다고요, 국가가. 자, 지급받고 해산이 되었는데 남은 돈이 있다? 반환해야죠. 자, 선관위 등록 취소 제도입니다. 행정부 등록 취소예요. 자, 정당은 대기간 결의여서 자진해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진해산을 했을 때는 이제 국회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왜? 정당이 해산됐으니까 다음에 선거에 출마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선거에 안 나갑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줘야지. 국회가 아니고요. 자, 이 정당이 이제 등록 취소가 되는 조건이 있는데 등록 취소가 되는 조건은 두 개예요. 첫째, 조직을 갖추지 못했을 때 5천 주소,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참여하지 않았죠? 그럼 등록 취소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선거에 참여했냐 말았냐에 따라서 등록 취소가 될지 말지 결정이 되고 명칭 사용도 결정이 돼요. 그래서 등록이 취소되는지 여부하고 등록 취소된 다음에 명칭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정당 활동과 무관하지 않죠. 관계가 있죠. 선거에 참여하고 정치 활동을 하면은 유지가 될 텐데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활동과 무관하여가 틀린 겁니다. 자, 따라서 공직선거 참여 여부가 등록 취소와 상관이 없습니까? 있죠. 참여하면 유지되고 참여 안 하면 등록 취소되니까 상관이 있죠. 자, 등록 취소된 정당 지원에서는 국공예속의 원칙이 아니고요. 당원이 정한 바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당원. 자진해산과 등록 취소는 당원이 정한 바에 따르고요. 헌법재판소 강제해산된 경우가 국공예속 원칙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임기 만료 선거에 참여했잖아요. 참여했단 말이에요. 2%를 득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등록 취소하면 안 되죠. 참여했으니까 위헌되는 거죠. 등록 취소하면 위헌되는 겁니다. 참여했잖아요. 그럼 2% 미만 득표했더라도 등록 취소하면 안 되고 명칭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틀렸죠.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럼 등록 취소하면 안 되고 그리고 명칭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국공예속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당 살아 있어야 돼요. 자, 다음 이제 8조 사항입니다. 정당 강제해산 제도입니다. 자, 정당 해산 제도는 정당의 한계와 함께 특권 보장도 같이 있죠. 그래서 해산시키니까 정당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이 아닌 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당을 더 보호하는 조문인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는 조문이면서 동시에 한계를 설정한 조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해산 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목동이죠. 목동. 목적이나 활동. 조직이 아니라 활동이 활동. 그 다음 여기는 자유란 말이 없죠. 그냥 민주기본질서위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소하는 거죠. 국회의장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죠. 선관위가 아니죠. 그 헌법재판소 심판에 따라서 해산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목동을 봐야 되는데 목적이나 활동에서 활동이라는 거는 기관의 활동뿐만 아니라 일반 당원의 활동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의 이제 설립도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비례 원칙, 과잉금지 심사를 갖춰야만 그 해산이 가능해요. 꼭 비례 원칙을 충족해야만 됩니다. 자, 8조 상의 민주기본질서가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민주주의란 말이 있는데 정당 민주주의하고 일반 민주주의는 다른 말이에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민주주의가 큰 개념이라면 정당 민주주의는 그 안에 좁은 개념으로서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 민주주의의 모든 걸 다 갖출 필요는 없어요. 다른 겁니다. 그럼 일반 민주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당 민주주의는 정당 민주 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다양하게 폭넓게 인정될 수가 있어요. 일반 민주주의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민주 기본 질서를 부정한다 하더라도 일반 민주주의와 다르게 해산되지 않아요. 헌재가 확인할 때만 해산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보는 거냐면 정치를 비판하는 야당원들을 탄압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민주주의 위반이라 하더라도 사소한 위반인 경우는 해산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법 위반이나 저촉까지도 해산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해산되는 거죠, 이거.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만 해산되는 거예요. 일반 민주주의와 다르죠. 자, 단순한 저촉 해산되지 않습니다. 추상적 위험 해산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에만 해산되는 겁니다. 요 점에서 일반 민주주의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구체적 위험성이 초래되어야만 해산되는 겁니다. 또 다른 대안적 수단이 있을 때는 해산되지 않습니다.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해산되는 거예요. 보충성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자, 해산 청구권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청구권은 정부, 심판권은 헌재, 집행권은 선관위 이렇게 돼요. 자, 목동이 이제 민주질서 위반이 될 때 헌재에다가 정부가 제소하죠. 헌재가 심판합니다. 집행은 선관위가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대통령이 정부를 대신해서 이제 청구를 해줘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에요. 그럼 거론사가 발생했죠? 이럴 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사 제소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가 제소하는 거 아니죠? 정부가 제소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이 정당 해산 심판 절차에서 헌법재판소법을 에 따라서 해산하면 되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됩니다. 왜 민사소송법이죠? 정당은 사적단체이기 때문에 사법이 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에 관한 소송법인 민사소송법이 규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아니에요. 자, 민사소송법입니다. 형사소송법 아닙니다. 자, 그때 정당 해산할 때 헌법재판소는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죠? 과반수 아닙니다. 3분의 2 아닙니다. 6명 이상이에요. 자, 헌법위원 정당 해산에 관해서 한 번 제소한 다음에 같은 사유로 또다시 제소할 수는 없어요. 일사부절에 걸리죠?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소할 수 없습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재심 청구는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일한 사유의 중복 제소는 금지가 되는데 판결이 끝나고 나서 재심 청구는 가능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재심 청구 가능합니다. 근데 재심 청구가 언제나 허용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뭐 타당하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면 틀린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재심은 허용돼야 되는 거예요. 자,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하고 있을 때 청구인이 신청을 해도 되고 헌재 직권으로 피청구인 정당에 관해서 활동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만 아닙니다. 직권으로도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산 심판 청구가 있을 때 심판을 했으면은 국회와 선관위에 통지해줘야죠. 중앙선관위 결정서 송달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그 중앙선관위가 그걸 집행하게 됩니다. 제소는 정당, 심판은 헌재, 집행은 선관위가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아니죠? 선관위가 집행하는 겁니다. 국회 아니죠? 선관위가 집행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당이 해산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체 정당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런 거 설립하면 안 됩니다. 해산 정당과 유산 강령 가진 정당도 창설하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해산 정당을 살리기 위한 집회 시위도 금지가 됩니다. 자, 위헌 정당 해산이 있었을 때 헌재 강제 해산된 정당은 정당 명칭을 영원히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등록 취소된 정당도 명칭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 등록 취소 같은 경우는 다음 선거까지만 금지가 되고 다음 선거부터는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강제 해산은 영원히 쓸 수 없다. 등록 취소는 다음 선거까지만 쓸 수 없다가 됩니다. 자, 해산된 정당과 동일한 명칭은 사용할 수가 똑같은 명칭 사용 못합니다. 근데 유사 명칭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진보당 해산됐죠? 그럼 똑같은 통합진보당이란 명칭은 사용 못해요. 근데 거꾸로 진보통합당 비슷한 걸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헌법재판소 강제 해산된 경우는 당원이 정한 절차가 아니고 다 굳고 기속시킵니다. 굳고 기속이에요. 자, 자진해산했거나 등록 취소가 된 경우는 굳고 기속이 아니고 당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는 게 원칙이죠. 자, 위헌 정당 해산이 됐습니다. 그럼 거기 소속된 모든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진 바는 없어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당이 위헌이니까 당연하게 의원직이 상실되는 거예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틀린 말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성당 소역이 본질적 효과로서 당연하게 상실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지역구 국회의원이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건 상관없이 당연히 상실되는 거예요.
자, 비례대표 의원이건 지역구건 당연히 상실되는 겁니다. 별도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이 당연히 상실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지역구냐 비례대표냐 상관없이 불문하고 상실된다고 표현했는데 국회의원직이 상실된다고 판시했죠. 지방의원직이 상실된다고 판시한 적은 없어요. 자, 등록 취소되면은 당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게 되고요. 강제 해산된 경우는 국고 기속되는 겁니다. 두 개를 다르게 봐야 됩니다. 자, 예전에 1960년에 그 진보당 사건이 행정부의 등록 취소로 없어진 경우가 있었죠. 조봉암시 사용당했고요. 그때를 반성하는 계기로서 정당 해산 심판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때 3차 때 만들어졌죠. 그래서 요 당시에는 그 정당 해산 심판 제도가 없었던 때입니다. 자, 진보당 사건은 등록 취소된 사건 예가 되겠고요. 헌법재판소 해산된 경우는 통합진보당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개 달라요. 자, 세 번째 이제 선거제도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